안녕하세요. 가든스토리 꿈팜정원입니다. 꿈팜정원은 가든스토리, 즉 이야기가 있는 정원이란 뜻이죠. 오늘은 백합 인편 번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까 해요. 백합을 번식하는 방법은 이제 품종 개량할 때는 수정을 해서 백합 꽃끼리 빨간 백합하고 하얀 백합하고 수정을 해서 그 씨앗을 가지고 늘리는 것은 이제 품종 개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씨를 심어서는 보통 4년 정도 지나야 백합꽃을 볼 정도가 된답니다. 그 이유는 백합 구근이 굵어져야 꽃대가 올라와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인편 번식은 보통 3년이 되어야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우리가 백합을 땅에다 심어 놓으면은 그게 점점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백합을 번식시켜서 늘려주고 있답니다. 백합을 지금 계절이 보통 봄에 인편 번식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계절은 아닌데요.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였답니다. 보통 백합이 있으면은 굵은 백합 구근이 있고 그 옆에 작은 이 자 구근이 있어요. 이런 구근들은 보통 요 정도 되면은 내년에 꽃대가 올라오는데 요거는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요거는 후년에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요게 이제 올해 1년생이고 내년에 2년생이 되고 이제 후년에 3년생이 돼서 꽃대가 올라오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 자리에다 심어줍니다. 심어주면은 내년에 올라오는 게 있고 후년에 올라오는 게 있죠. 요 백합 구근을 보시면은 요건 올해 꽃대가 올라와서 백합이 자란 것이고요. 요건 이제 벌써 내년 봄에 이 꽃대가 올라오려고 벌써 이 싹이 좀 자라서 올라왔네요. 요것을 가지고 오늘 인편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거는 보통 이 마늘이나 양파처럼 한 겹 한 겹 이 감싸져 있답니다. 그래서 인편이라는 것은 일단 뿌리를 좀 자르고요. 인편이라는 것은 요 한쪽 요쪽을 인편이라고 그래요. 요걸 하나씩 하나씩 해서 심으면은 내년에는 작은 구근이 생기고 후년에는 또 큰 하나의 개체 구근이 생기고 그 다음 해에 3년이 돼야 백합꽃이 핀답니다. 인편을 또 너무 많이 잘라주면은 내년에 백합꽃이 피질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잘라주고서 백합은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가급적 백합은 이 구근이 크기 때문에 좀 백합을 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 심어줘야 뿌리가 줄기가 튼튼하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백합은 심어주고요. 백합 인편은 하나씩 땅속에 심어주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거는 8월 20일 날 백합 인편을 번식해 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하나 꺼내 보겠는데요. 이렇게 8월 20일 날 심었으니까 지금 3개월 됐죠. 3개월 만에 이렇게 한 잎이 나온답니다. 보통 내년에 이것도 내년에 1년생일 때는 한 잎만 나와서 자라고 후년에는 가늘게 한 줄기로 잎이 한 10장 정도 줄기 붙으면서 후년에 자라면서 구근이 이제 하나의 인편에서 동그랗게 되죠. 그러면 3년 차, 내년 후년, 이거 올해 심었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백합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백합을 보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게 지금
8월 20일 날 백합 인편 번식을 해 놓은 건데 한번 하나 꺼내 볼게요.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꺼내 보면은 이게 사실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땅 속에서는 얘가 생명을 태어나고 있답니다.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인편이 하나가 있고 인편 옆에 눈이 생겼죠. 작은 구분에서 눈이 생기고 뿌리가 생겨서 요거는 이제 내년에 한 줄기의 그 한 잎사귀 한 개의 한 개로 자라고 후년에는 가늘게 잎사귀가 한 10개 정도 달릴 정도로 가늘게 자라고 그러면서 이 인편인 것이 아까 백합처럼 구근이 되죠. 후년에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3년 차에 굵게 꽃대가 올라오면서 백합꽃이 초여름에 핀답니다. 보통 장마철에 꽃이 피죠. 장마철에 꽃이 피는 종류로는 백합하고 글라디올라스가 있는데 글라디올라스는 이 꽃대가 너무 길어서 쓰러져서 키우지 못하지만 백합은 거의 1m 자라면서도 줄기가 단단하여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백합을 심는 것이랍니다. 이 가든 스토리 꿈팜 정원에서는요, 이 가든을 어떻게 가꾸나 꽃나무와 구근 그리고 초화들 그런 것들을 심으면서 어떻게 가꾸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달에 요거는 삽목한 거거든요. 하나 띄워보겠는데 10월 달에 삽목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편 번식은 봄이나 초여름 더울 때 해줘야 백합이 잘 자라는데 그때 해줘야 빨리 자라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편이 있으면은 인편이 위쪽과 아래쪽 있죠. 뿌리 쪽을 아래로 해서 심어주게 된답니다. 약간 땅 위에 올라와 줘야 그래도 얘들 광합성은 안 하지만 나름 그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봐야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이렇게 심어주게 된답니다. 이 뿌리 쪽인 데를 아래로 해서 심어주면은 1년 차에는 잎사귀가 딱 한 개만 올라오고 2년 차에는 가는 줄기로 백합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구근이 작게 동그랗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3년 차에는 백합꽃을 볼 수 있답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백합을 심어 놓으면은 저절로 구근이 늘어나서 완전히 백합밭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은 점점 퇴화되죠. 가꾸지 않으면 점점 퇴화되기에 그만큼 주인의 손이 얼마만큼 갔냐에 따라서 정원이 예뻐지는 것이랍니다. 이 몇 주 전에는 산림청에서 무궁화 정원 콘테스트가 있어서 꿈팜에도 연락이 와서 신청을 했답니다. 물론 꿈팜에서 무궁화 정원이 예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무궁화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는 의미에서 무궁화 정원 콘테스트를 신청하였죠.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은 그때 가서는 꿈팜에도 무궁화 정원이 예쁘게 꽃들이 만발할 것입니다.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백합은 초여름에 꽃이 예쁘게 피면서 또 꽃 중에서는 가장 향기가 진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백합 향기로 사람이 질식해 죽는다는 그런 예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좌우간 백합 향기는 정말 고고하고 진하답니다.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백합을 나리라고 부르는데 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봄에 한 5월달, 6월달 일찍 꽃이 피고 백합은 7월달, 8월달에 꽃이 피죠. 근데 나리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없어요. 같은
백합도 나리과 종류지만 나리는 향기가 없는데 백합은 향기가 너무 진해서 꽃 중에서 가장 그 향기가 잘 나는 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서로 같이 엮이면 안 되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백합꽃을 많이 선호한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카톨릭에서도 백합꽃을 많이 좋아하고 또 유럽에서 왕조에서도 백합꽃을 문장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꿈팜 정원 가든 스토리에서 이 백합 인편모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원래 봄에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가을에 겨울이 접어드는 지금 요 철에 한번 찍었네요. 아까도 보신 것과 같이 8월 달에 백합 인편번식한 거는 3개월 후에 지금 한 개의 잎사귀가 파랗게 올라오고 있어서 모든 식물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강하게 자라기에 사람은 그저 정원을 가꾸면서 이 식물을 꽃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 다음은 꽃들의 역할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동영상을 찍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